자, 우리가 주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사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그러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에 맞는 주식이 있어요. 그 건강 관련주와 제약주가 네.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이에요. 요새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동금 여러분. 제가 오늘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주식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 필명은 대박난 박사입니다. 약사님께서는 이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뭐 한 30년 이상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제가 주장원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은행이 파산됐을 때도 주식 좀 해봤고, 뭐 주식이라면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약사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럼 약사를 공부를 하시면서 주식 공부를 또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약국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터득을 한 거죠. 말하자면 과거에는 책도 없었고 강의하는 데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해보고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 이제 이런 걸 좀 배우고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 상장 기업들의 그 유상증자를 참여한다 이런 것도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도 너무나 많은 그 일반 투자가들이 정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전혀 마구 뛰어들어가지고 패가망신 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 보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그 소통을 해서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눈에 보자. 그러면은 이 초보자 분들이 그럼 그런 거 볼 때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주식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야죠.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주식을 해서 돈 번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식에 대한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금액을 처음에는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모의 투자를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부터 알아야 돼요. 저가에 사서 높게 파는 것이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기초적인 것은 일단 책을 봐야 돼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유치원을 가야잖아요. 그치, 그럼요. 그러듯이 용어를 알고 나서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계속해서 차트를 보는 방법부터 이제 배워야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 수천 번이 변합니다. 옛날에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상한가가 10% 있어서 10%. 근데 지금은 30%예요. 네. 만 원짜리 주식이면은 7,000원부터 13,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하루에 벌써 6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폭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배우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시초가 매매라든가 종가 매매라든가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는 터득을 하고 난 다음에 모의 투자를 하면서 아 이렇게 주식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경험을 처음에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참 불안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 하면은 강남 땅값은 지금 2천만 원이지만 10년 뒤에는 5천만 원 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 똑같거든요. 15년 전에 코스피 2천이야. 그거 분명히 10년 뒤에는 3천, 4천 갈 거야 했지만은 지금도 2천 선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 그 짧은 소견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공매도가 정확히 어떤 거죠?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빌려가지고 그것을 매도를 위해서 쳐요. 5만 원짜리가 형성했다면 5만 원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은 3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3만 원에 다시 되갚아주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투자가들은 못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칩니다. 그 공매도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을 수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주식을 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돼요. 이 공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3,000, 4,000포인트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에 그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 보면은 거의가 대형주, 지수 관련주 그런 것을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지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엄청난 거죠. 그럼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애야죠, 이 공매도를. 근데 왜 못 없애는 겁니까? 또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뭐 빼가지고 뭐 탈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관료들이 그분들에게 따라가는 그런 십상이 있어요. 네, 공매도가 또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너무나 과열돼서 폭등해버리는 것을 좀 막는다.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폭등을 해서 무슨 문제가 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저희 약간 공매도 약간 빨대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부 관료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들하고 제도를 좀 고쳐달라. 이것이 하나의 제 소신이고 주식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꼭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사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그러죠. 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에 맞는 주식이 있어요. 그 건강 관련주와 제약주가 네.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이에요. 요새 보면은 네. LG화학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화학이 제약하고 연관되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약사지만은 화학을 공부하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하면서도 올해는 트렌드가 건강 관련주 화학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 LG화학을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럼요. 건강에 대한 욕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약회사 주식은 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정부에서도 지금 제약바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보다도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도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제약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고른다면은 지금부터 올릴 주식을 생각해야지.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그냥 쭉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떨어질 때 이게 눌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이 눌림목 찬스를 꼭 주고 다시 올라가고 눌림목 찬스를 주고 또 올라가고. 네. 그래서 주식은 손절매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이런 타이밍은 손 절매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손절매. 매수는 기술이요, 기술. 근데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그 주식 투자가들이 너무나 욕심이 커요. 10,000원짜리 주식이 30,000원이 가도 안 파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만 가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손절매를 해야 돼. 손절매. 손절매는 이렇게 많이들 해요.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99,990원이 되면 팔아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5일선이 됐을 때 깨지면 매도. 그 다음에 21선이 깨지면 매도.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법칙은 없어요. 초창기에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절매를 칼날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손절매를 하냐면 이게 주식이 올라간다 이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팔아라 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좀 욕심을 좀 더 부리고 더 매수를 위해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했는데 이 주식이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거야. 네. 갈 자리에서 못 갈 때 그때는 과감히 주식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주식을 성공해요. 그래서 주식은 하수와 고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패가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그럼 빨리 턴 다음에 또 새로운 패를 얻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식은 그런 경우가 하답니다. 근데 혹시 투자하면서 실패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있어요.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부도도 맞아봤습니다. 부도를 맞았다고요? 옛날에 이 동아건설이 부도 났잖아요. 네. 그 동아건설을 사놓고 외국을 갔었는데 그 좀 접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휴식 초과에 넣어버렸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쓰라는 경험인데 생각해보면 우량한 종목을 그래서 더 사야 되겠다. 또는 그 오너들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손실을 많이 보셨겠네요. 네, 많이 맞습니다. 네. 뭐 종이 쪽지가 되어가지고 막 추락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거래 정지해버리고 없애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다 넣고 수익 나면은 여기 또 다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식은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장기로 이제 묻어둔다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성장성 있는 업종. 저는 제약, 건설, 증권, 제조업, 반도체 그 중에서 대표 기업들로 이제 해서 하는데 주식은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달걀을 뭐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짜 주식에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다 깨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약사님의 마지막 꿈은 어떤 게 되실까요? 꿈이라고 하는 건 거창하지만 제가 유튜브 상에서의 꿈은 대박난 박약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계에서 한번 돌풍을 일으키고 일반 개미 투자가들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많이 했구나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조만간에 저희 여의도 증권가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구독을 누르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 힘을 이끌어다 제가 너무 대단한 거라서요. 앞으로도 대박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로 자기가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그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전쟁터가 나가는데 총도 안 가지고 가는 사람 똑같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네요. 하여튼 오늘 너무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